안녕하세요. 조윤식 TV의 오디오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DTII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프레임워크를 하면서 대부분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그냥 대표적인 거로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지난번 영상의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노베이션에 이건 뭐 이제 제 생각인데 이노베이션과 뭐 다른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얼 4.0 제조업 분야, 뭐 IT 분야, 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어, 각 분야에 대해서 이노베이션이 연결이 됐지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일부만 포함된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노베이션과 이머징 테크놀로지와의 접점은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고,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에서는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나 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왜냐하면은 이노베이션이라는 자체가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수하게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또 이노베이션과 제조 분야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루프하게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필요에 따라서 자세히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러죠. 그거를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제 디지털 변환을 정확하게 모르죠. 디지털 변환은 또 이노베이션만큼이나 요즘은 흔하게 쓰이는 거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전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ICT에. 그래서 이제 IT 관점이나 뭐 디지털 기술, 인포메이션 기술 쪽에서 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변환 또는 디지털 전환인데 처음에는 디지털 변환이라고 많이 했어요. 초창기 몇 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나가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걸 한글로 번안할 때는 그 어감이나 뭐 이런 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혁신과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IT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정보 기술 뭐 이것도 조금 비슷한데 어떤 쪽에 가면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디지털 변화는 이제 뭐 디지털 전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러는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렇게 뭐 IT처럼 이렇게 컨설팅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가 트렌드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살아남냐, 살아남는 생존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지털 혁신이라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계 번역을 하면 그냥 디지털 혁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느낌은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죠. 뭐라 그럴까? 아주 강도 높은 거는 혁명.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은 그 단계의 그 변화는 이제 혁신. 혁신보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더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감에 따라 다른데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지식, 기술 지식이 30%고 또 저는 혁신 지식이 한 70%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칠 기술보다도
그 매니지먼트 지식, 혁신, 경영 지식.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거가 뭐 기술도 있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결국은 고객한테 뭐 마케팅도 하고 고객의 그 사용자라든가 뭐 서플라이 체인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경영, 여기서 이제 혁신 지식이라고 하는데 혁신 지식 또는 혁신 경영 지식들이다. 그래서 혁칠 기삼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그 그림을 하나 나왔는데 갑자기 그 전에 전통적인 비즈니스와 요새 디지털 변환 이후의 비즈니스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옛날엔 커피를 파는 거가 카페였는데 지금은 커피는 공짜로 주지만 당신이 그 테이블은 그 렌트를 한다. 이런 개념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다른 경험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게 디지털 경제, 옛날에는 소유해서 공유 뭐 이렇게 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은 그 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적으니까 뭐 이렇게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옛날에 여러 가지 그 관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거죠. 굉장히 어색한 거죠. 옛날 기억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또 사이버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뭐 사이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가 이제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디지털이다가 이제는 또 AI 또 뭐가 될지는 뭐 잘 모르죠. 계속 뭐 새로운 발명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뭐 커다란 발명은 뭐 10년 단위로 나오고 작은 거는 한 3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쉽게 미래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도 또 AI 기술이 30%고 또 혁신 경영 지식은 계속 그 코어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 뭐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막 발굴이 되지만 인간의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기술에 비해서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시터의 사이클에 있는 이노베이션과 엔터프르너십에 보면 이런 거죠. 1785년서부터 1845년까지는 수력, 뭐 그다음에 이제 아이언,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 이노베이션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이 왔고 그다음에는 증기, 그다음에 레일, 철 뭐 이런 거가 이제 1845년서부터 1900년, 55년. 그리고 조금씩 이제 이게 빨라지는 거죠. 이 파동이. 1900년대부터 1950년까지는 전기, 케미컬 뭐 이런 거 엔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화석 엔진도 지금 뭐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죠. 내연기관. 네 번째는 1950년서부터 1990년까지는 에비에이션,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석유화학 뭐 이런 게 왔고 거기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뉴 메디아 뭐 이런 것들이 왔다. 뉴 메디아는 뭐 인터넷에서 오는 소셜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보면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가 뭐 어떤 의견으로다가 사회 현상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인더스트리 1.0, 뭐 인더스트리 2.0, 3.0 말은 다 다르는데 사이클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지금은 인더스트리 4.0이고 앞으로는 인더스트리 5.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했지만 뭐 1.0은 그 기계화
2.0은 전기화, 그 3.0은 자동화, 그 3.5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요즘에 하고 있는 거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미래에는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래서 요즘에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있잖아요. 그 오늘의 그 설명은 주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나올까 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정의와 속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이것이 그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혁신이 어떤 혁신인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거가 진짜 혁신이 맞나? 이거가 혁신이랑 비슷한 거가 있어요. 임프루먼트, 인벤션. 이거는 혁신이 아닌 것도 있는 거죠. 그 내가 어떤 뭘 발명하면 가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새로운 거를 발명하지만, 새로운 실체나 개념을 발명하지만 꼭 그게 밸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노베이션은 항상 새롭게만 만든다고 그래서 거는 발명이고, 이노베이션은 그 신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새로 없었던 거를 새롭게 발명한 건 아닌데, 야, 그 전에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좀 신선하네? 이런 거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를 할 때 그 개념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좀 중복되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사실은 외국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많이 포함된다. 이노베이션이 많이 포함돼서 총체적으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이노베이션이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꼭 이노베이션이 아니어도 이렇게 뭐 바꾸는 거 있잖아요. 체인지는 이노베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 변화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아셔야 되고, 혁신의 정의에서 보면 오늘은 이제 주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이란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거나 재분배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없었던 가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나 기존의 가치를 조금 더 낮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크 머니 같은 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건데, 이걸 해서 비용을 줄였다. 아니면은 뭐 사람의 손을 리던던시를 줄였다. 이런 것도 혁신이라는 거죠. 근데 아주 명확하게 가치의 실현은 아니고 재분배도 혁신에 포함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디지털 혁신 대신에 내가 뭐 비즈니스 제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재분배하면 그거는 또 제품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혁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디지털 다음에 인공지능도 될 수 있고, 뭐 ISO를 공부하다 보니까 혁신이 뭐 5만 가지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속성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다르게 분류하는 것도 있는 거죠. ISO에만 분류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ISO 56000처럼 이제 그 표준적인 문서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초보자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뭐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야, 이거 괜찮은, 잘 정리됐네, 그런 거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표준이 있어요. 근데 그 표준이 하드웨어 기준으로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표준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적인 스펙에 대한 표준만 나왔지 매니지먼트 쪽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혁신의 대상이나 정도를 설명하는 속성. 대상을 하는 유형은 우리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서비스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 를 있다. 이렇게 그 국제표준 ISO 56000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에 포함되는 것도 정도의 유형,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레디컬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브렉스루 이노베이션. 이것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화해가지고 책 한 권 쓴 사람이 있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고 각 유형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여자나 상황, 자원 혁신 방법을 설명하는 속성으로 얘기한 거 있습니다. 참여자 유형, 유저 이노베이션, 인플로이 이노베이션, 뭐 크라우드 베이스드 이노베이션, 크로스 유닛 이노베이션, 그 이노베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유저 이노베이션이 제일 유명한 것 같고, 이제 뭐 사용자 혁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상황 유형은 인터널을 할 거냐, 그 뭐 유징 그 인터널 유스 오르가니제이션의 리소스를 쓰면 인터널 이노베이션이고, 바깥 아웃사이드에 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인터널 이노베이션 대신에 오픈 이노베이션과 반대되는 걸 크로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인터널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괜찮네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티브 이노베이션이 기업 간에 또 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파트너끼리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이노베이션 또 이건 또 있고, 자원 유형은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자원을 가지고 이노베이션 하는 건 디지털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 리소스를 가지고 하는 거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세 번째는 혁신 이유를 설명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치 유형, 그로스 이노베이션,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 스트래지직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프로덕티비티 이노베이션, 인바이러먼탈 이노베이션, 소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실현, 내가 뭘 어떤 부분을 내가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변화 또는 영향에 대한 유형, 뭐 이런 것도 이제 유명한 이제 와해성 이노베이션, 디스럽티브, 그다음에 트랜스포메티브 이노베이션.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트랜스포메티브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개념적으로다가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제가 다시 이제 옛날 그림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노베이션 중심이기 때문에 가운데다 이게 뭐 어떤 가운데다 몰아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노베이션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기에 없는 것 중에 밸류 이노베이션, 뭐 다양한 거 탑다운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게 있고, 이게 여기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보면 책으로 한 권으로 나눠서 한 권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까지 하고, 더 관심이 있는 부분 사람들은 이제 코퍼레이트 이노베이션, 난 기업에 대해서만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퍼스널 이노베이션도 뭐 관심이 많습니다. 내 개인에 대한 어떤 이노베이션, 요거는 없는데 제가 한번 좀 개인 이노베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한번 보려고,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거는 찾아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리소스 어디에서 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목적으로다가는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주체로다가는 생산, 사용자, 개발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대상은 제품, 공정, 서비스, 조직,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품질, 경영,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그다음에 뭐 개인, 그다음에 수준으로다가는 뭐 지속적인 혁신, 구조적 혁신. 여기가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괴적 혁신, 와해성 혁신, 그다음에 점차적 혁신, 급진적 혁신, 그다음에 속도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방향은 하향식 혁신과 상향식 혁신, 그다음에 폐쇄 혁신과 개방형 혁신, 그다음에 기술적 형식과 기술적 혁신, 그다음에 뭐 테크놀로지 드리븐 이노베이션 이것도 뭐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겠죠. 근데 드리븐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뭐 베이스드라는 말도 쓰고 그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혁신도 디지털 테크놀로지 혁신도 있는 거 하면 생물학적인 혁신도 있을 거고 물리적 기술 혁신도 있을 거고 기술 혁신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본격적인 이노베이션은 좀 끝났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혁신의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디지털 이노베이션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이론 근거는 단속 평행설이라는 거입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연 진화론이나 이런 거 왜 이제 하냐면 이게 자연 진화론이나 이런 거는 또 과학적인 철학이지 않습니까? 뭐 사회과학에 대한 철학이 여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 진화론 중에 이제 생존 패턴을 발견하고 기업과 경영 조직에 이제 적용하는 건데 진화론에서는 생물이 꾸준히 진화된다고 하지만 급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일정한 시간 동안 생태계의 대변에 의해서 다른 변종이 살아남는다라는 거가 단속 평행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명확한데 이거와 반대되는 게 이제 다윈이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이제 개통 점진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죠? 이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거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 원인이 그 다음에 진화돼 가지고 지금 신인류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서 어떤 비슷한 종이 나와서 계속 이게 갑자기 무슨 기후 변화나 뭐 어떤 뭐 외부의 문제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좀 다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다르듯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진화론을 배울 때 이게 이상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막 가지치기처럼 변한다 그러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 화석이나 이런 거 이제 그걸 보면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발전을 안 하다가 급작스럽게 요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요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쫙 똑같이 하다가 다른 종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단속 평행설인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이 어, 그림처럼 이제 두 가지 오늘 이거 있죠. 개통 점진설과 단속 평행설. 디지털 변화는 단속 평행설의 근거를 주장하고 그래서 적응주의에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적이 나오냐면 화석도 그렇게 뭐 연결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개통 정진설을 그 다윈 시대부터 쭉 유행했던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네안데르탈이 나왔고 동시대에 이 둘이 같이 이렇게 살다가 잠자리나 뭐 그 악어는 몇 억 년 동안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은 진화를 멈춘 거죠. 몇
천만 년 동안 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윈의 개통 정진설에 의하면 계속 우리는 그냥 그 똑같은 종이 오래 살아남으려고 계속 진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재는 그 단속 평행설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개통 점진설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이제 우리의 기술준화도 특히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촛불이 이렇게 진화해서 백열등이 되고 뭐 이게 등이 돼서 LED가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마차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진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화석 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와가 또 점차적으로 매번 이렇게 조금씩 진화해서 전기차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차가 이렇게 하다가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는 진화가 안 돼가지고 자동차가 마차한테 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비싸고 뭐 대중화 안 되다가 이렇게 서서히 자동차의 세상이 되고 마차는 서서히 없어지지만 뭐 지금도 자동차가 있지만 아직도 마차는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조금씩 나와서 이게 아직까지는 뭐 성능도 좀 떨어지고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불편하고 이랬는데 이게 어느 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자동차는 굉장히 즐거워지고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전기 자동차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단속 평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변종으로 진화했고 백열등이나 자동차가 존재하는 시점에도 촛불이나 마차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상호 존재인데 그게 서서히 이제 페이드되고 작은 것들이 점점 더 진화해가지고 쭉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듯해요. 이론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나은지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굉장히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이제 시벨이라는 사람이 경영에서는 중요한 기술 하나가 패턴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기본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서 복잡성을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정비 기술 분야에서 추구하는 방식에 접근할 때 저희 결정과 선택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걸 이렇게 그 컨텍스를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IT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변환에 그 IT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가 대중한 거죠. 근데 컴퓨터가 대중화된 이후에 기업은 끝없이 물리적인 세계의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디지털 자료화를 하고 디지털 자료만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자료보다는 이제 디지털화가 된 거죠. 디지털 자료가 옛날에 아날로그 자료로 제가 젊은 시절에는 아날로그로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가 나오면서 뭐 처음에는 뭐 폰트도 뭐 지금 전기차처럼 말도 안 되고 좀 뭐 열악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하면서 그 아날로그 이상이 돼 버린 거죠. 근데 디지털이 좋은 점이 있죠. 컴퓨터로 대량으로 이제 이게 관리가 되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기존의 물리 세계의 자료 또는 아날로그 자료도 디지털화를 했죠. 뭐 사진을 스캐너를 한다든가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캐너죠. 그림도 스캐너하고 초창기에는 글자나 뭐 이런 것도 그 하고 근데 지금은 그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스캐너가 그런 스캐너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3D 스캐너나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돼 가지고 보편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디지털 변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연구 적용이 나오고 성공 사례도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타이제이션은 디지털 자료 변환이죠.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디지털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전환.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커다란 법이죠. 이게 이제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이제 써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노베이션 쪽에서 많이 갖다가 썼어요.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IT 테크놀로지나 ICT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갖다 썼는데 회사가 기본적으로 뭐 이거 있는 거 보면은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거는 어떤 건 변화했지만 어떤 건 그래도 옛날 전에 있었던 비즈니스 뭐 그 커스터머들이 갑자기 뭐 디지털을 좋아하는 하지만 젊은 세대 옛날 커스터머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옆에 보면은 이제 2000 작년에 모스트 이노베이티브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 뭐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화웨이, 뭐 알리바바, 뭐 IBM, 소니, 페이스북, 테슬라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도 있고 이게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죠. 이노베이티브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잘 나가면 이노베이티브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게 그냥 그런 수식어가 돼 있어요. 잘 적응하고 창조적이고 효율적이면 다 이노베이티브하다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는 이제 뭐 스마트하다는 말도 이제 개인에게는 쓰는데 이제 조직이나 기업은 이노베이티브라는 거죠. 이 회사가 어느 식으로 이노베이티브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이런 회사들한테 컨설팅 회사가 당신네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많은 사람 컨설턴트들이 모스트 이노베이티브 컴퍼니는 우리가 디지털 DNA와 그 이노베이트 DNA를 가져서 잘 나간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은 좀 힘들고 문제가 있고 이런 회사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애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회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한테 가거나 아마존한테 가가지고 컨설턴트가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잘 나가요. 삼성도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는 쪽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들이 니네들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면 더 좋아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 조직을 다 바꿔야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애플한테 가가지고나 구글한테 아마존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조직을 그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컨설턴트들은 없어요. 그게 재밌죠, 그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개인을 보고 엔터프로너를 보고 또 이제 몇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 자료가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에는 좋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뭐냐? 디지털 마인드셋과 이노베이션 마인드셋이 이렇게 합쳐진 게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디지털 마인드셋.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디지털 DNA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 뭐 조직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마인드셋, 그다음에 이노베이티브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겹쳐지고 이렇게 했을 때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 DNA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 사례 패턴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현재의 성공 사례를 안다는 거고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혁신이나 디지털 DNA 이제 또는
디지털 마인드셋에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그거가 약간 부족하다면 잘하는 사람을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서 패턴을 찾고 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거죠. 과학적이고.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기업의 디지털 DNA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 방법론은 이런 기업의 조직에서 디지털 혁신을 발견하고 각 산업 분야와 기업에 맞게 디지털 전략을 만드는 거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커다란 프레임워크가 되겠죠. 잠정적으로 제가 한번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DNA와 이노베이션 DNA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 전환 DX와 디지털 혁신의 그 비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얼 4.0과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은 어떤 커다란 좀 청체적인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분야가 되는 것 같고, 디지털 혁신은 어떤 특정 분야 이런데 디지털 기술을 써서 혁신을 하자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처럼 좀 관공서도 필요한 거고, 뭐 이제 좀 나라 전체도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디지털 혁신이나 인더스트리얼 4.0은 약간 좀 플랫폼 느낌이 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이제 어떤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지식과 이노베이션 경영,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산업 분야의 특성과 미래 예측, 그 인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자료는 매일 나와요. 그냥 엄청나게. 그리고 회사 컨설팅 회사마다 자기네들 아키텍처를 뭐 갖고 그걸 연구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동안에 뭐 비즈니스 혁신 경영이나 비즈니스 뭐 매니지먼트 이런 거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옷을 입히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그런 컨설팅을 안 받아도 아까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거나 인사이트가 있거나 뭐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지 뭐 그런 거 없이도 세계의 경제를 뭐 주물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이런 데는 뭐 운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널리지와 인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많은 뭐 케이스 스터디나 뭐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을 보고 리퍼런스나 이런 걸 보고서 되게 비즈니스라는 게 하버드 뭐 비즈니스 리뷰 이런 것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고 이제 이게 잘했다, 망한 기업은 망한 이유가 뭐가 있다, 이런 걸 분석하는 거가 대부분의 비즈니스 논문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다음에는 좀 재밌는 게 페이퍼라는 거가 있는데, 요새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 X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 이 친구도 여기에서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페이퍼 마피아라는 게 있어요. 페이퍼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곳곳이 흩어지면서 엄청나게 뭐 유튜브니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런데 링크드인 뭐 이런데 흩어지면서, 그래서 나는 다음 시간에 좀 있다 그러면 이 개인에게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이노베이션 DNA 마인드셋과 디지털 마인드셋을 가졌는지를 관찰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피터 드럭
머스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죠. 만약 당신이 뭐 어떤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옛날 거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전기차,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 석유나 이런 것을 그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새로운 걸 하려면 여기 보니까 이제 풍력 발전소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림에 그런 의미로 저는 한번 좀 구체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오디오 컬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뭐 저는 그냥 순수하게 비즈니스 이노베이션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관심이 많다면은 요새 이제 그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이노베이션. 저는 기술적인 이노베이션도 뭐 네,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 댓글로 주시면 좋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